이상하게 매번 이마, 턱, 볼 같은 자리에 여드름이 생기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피부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드름 관리는 단순히 좋은 걸 바르는 것보다도 왜 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얼굴에 여드름 위치마다 생기는 이유가 완전히 다른 거 다들 알고 계셨어요? 피부과 전문의한테 받아온 정보와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오늘 이 영상에서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털털입니다. 여러분, 여드름이 항상 생기는 부위만 계속 생기지 않아요? 오늘 제가 부위별로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사실 모든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청결하지 못한 손으로 얼굴 막 만지는 거니까 이거는 다 제외하고 말할게요. 우선 이마 트러블. 이거의 주된 원인은 우리 T존에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랑, 우리 앞머리 있는 분들은 이 앞머리가 계속 이마에 닿게 되면 그것도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모자를 썼을 때 청결하지 못한 모자가 이마에 계속 닿고 있으면 이것도 여드름을 생기게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스트레스 또한 이마 트러블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피지샘을 좀 자극해서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평상시에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클렌저를 사용해서 피지를 잘 제거해주면 돼요. 사실 세안만 깔끔하게 해서 각질 피지 제거만 잘해줘도 확실히 청결 유지는 잘 되기 때문에 이마 트러블은 확실히 좋아지긴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좀 잘 감아야 돼요. 우리 특히 남자들은 스타일링 제품을 많이 바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마에 계속 닿게 되면은 여드름에 진짜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진짜 꼼꼼하게 잘 감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관리법은 그냥 멘탈 관리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 다음은 볼 트러블. 이거에 대한 주된 원인은 사실 코로나 때는 마스크 때문에 볼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마스크 쓰는 경우가 좀 적긴 하잖아요. 이거 제외하고 좀 지저분한 베개 커버, 그거랑 화장 잔여물, 이런 것들이 볼 트러블의 주된 원인이에요. 이거는 사실 평상시에 주 1, 2회 정도, 최소한 2회 정도는 베개 커버를 자주 교체해주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조금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회용 베개 커버 이거를 사용해줘서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갈아 끼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편해. 그리고 얼굴에 남은 화장 잔여물을 잘 닦아주기 위해서는 클렌징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볼 클렌징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들어가긴 해야 돼요. 지성 같은 경우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기름기도 많고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약 알칼리성 클렌저로 그냥 꼼꼼하게 세안해주면 되는데, 이제 민감 복합성 같은 경우는 볼이 조금 건조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자극이면서 세안이 잘 되는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스킨케어 할 때 진정 앰플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데, 사실 파티온인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이 좋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마무리감이 살짝 조금 무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성분들은 한여름에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클래스 블루드롭을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좋아요. 그냥 둘 중에서 본인 피부 타입이랑 계절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코 트러블이에요. 이거에 대한 주된 원인은 피지 분비가 많아졌을 때 이게 공기랑 만나면 산화되거든요. 그럼 이게 커멓게 블랙헤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블랙헤드가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쌓이다 보면 이게 염증성 여드름으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코 트러블이 되는 거지. 사실 코는 피지 분비량이 좀 유독 많은 부위이긴 한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기름진 식단은 조금 한동안 피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좀 피해주는 게 좋고, 또 하나는 피지 각질 없애겠다고 엄청 빡빡 문지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과도한 스크럽이 피지선이 자극해서 피지 분비량을 좀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과도한 스크럽이나 클렌징은 또 자제해주는 게 좋아요. 대신에 각질 제거 패드를 이용해서 얼굴 각질 제거를 할 때 코도 쓱 닦아주면 각질 제거가 되는데, 이거 아니면 그냥 피지 연화제 코팩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이것도 좋아요. 대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짜거나 뽑는 건 하지 마세요. 짜거나 뽑는 거는 사실상 다시 차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게 오히려 피지선을 자극해가지고 모공까지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주는 게 좋아. 다음은 턱, 입 주변 트러블이에요. 이건 사실 주된 원인은 호르몬 변화예요. 이게 사실 여드름이 자주 나는 턱 부위가 호르몬성 여드름의 대표 부위인데,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 전후로 안드로겐 호르몬의 변화가 피지샘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은 입 주변, 턱 쪽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이 이럴 때는 보통 면도랑 좀 직결되는 문제긴 해요. 남자들은 면도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세균 번식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턱이랑 입 주변에 모낭염이나 트러블이 생기기 좋은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소독용 에탄올에 담가두거나 그냥 공병에 담아서 스프레이로 쫙쫙 뿌려주면 소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도 턱 주변이랑 입 주변에 면도기 때문에 생기는 트러블은 확실히 예방할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치약 안에 SLS라고 합성 계면 활성제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거품을 좀 많이 내고 세정력을 좀 강화하는 목적으로 넣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성분
때문에 우리가 양치할 때 치약이 입 주변에 묻었을 때 그게 트러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LS 없는 치약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레드실의 프로폴리스 치약을 잘 쓰고 있어요. SLS가 없는 치약이다 보니까 거품이 비교적 덜 나는데 양치 직후에 그 특유의 텁텁함 이건 확실히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텁텁함이 없는 치약 찾으시는 분들도 이런 SLS 없는 치약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에 알려드린 애들은 사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고 만약에 입이랑 턱 주변에 트러블이 생겼다 그럼 없애줘야 되겠죠. 그럴 때 티트리 오일을 추천드릴게요. 티트리 오일이 항염 항균 작용이 있어서 만약에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좀 입 주변에 생겼다 그런 걸 염증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균을 잡는 역할도 해줘가지고 티트리 오일을 면봉 끝에 조금 묻혀서 직접 묻히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거 아니면 크림이랑 섞어서 이 주변에만 딱 발라서 끝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 광대랑 관자놀이 트러블 이걸 주된 원인은 사실 화장품, 샴푸 잔여물이랑 직결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청결이야. 만약에 샴푸를 하고 나서 제대로 닦아내지 않으면 얼굴에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또 트러블 유발시키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할 때도 루틴 알려드렸는데 샴푸하고 몸 닦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안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한 다음에 마무리로 우리 얼굴이 소중하니까 얼굴로 마지막으로 세안을 해줘야 트러블 예방 차원에서 저는 그러는 게 좋긴 한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다들 이제 이중 세안을 많이 하잖아요. 선크림 바르거나 커버로션 바르면 이중 세안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중 세안을 할 때 오일 제품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오일보다는 밀크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오일 제품도 물론 세정력이 좋긴 한데 처음 쓰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일을 다 끝까지 닦아내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트러블 유발시키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다 좀 불안하다 싶으면 조금 더 순한 클렌징 밀크로 추천드릴게요. 클렌징 밀크 자체가 유화를 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저는 시키는 편이고 이게 오일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편하게 유화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일 이중세안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로 피지 각질까지 깔끔하게 세안해주는 게 좋은데 이럴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헤어라인까지 우리 두피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 진짜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런 데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 거야. 볼이랑 관자놀이 대표적인 원인은 베개 커버가 좀 지저분한 것도 있는데 이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개 커버를 주기적으로 빨아주거나 아니면 일회용 베개 커버를 올려서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아요.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나는 여드름은 무조건 이것 때문이다 딱 한 가지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도 오늘은 정말 대표적으로 생기는 원인과 그거에 대한 해결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법한 원인까지 싹 다 알려드렸어요. 오늘 영상 보면서 이래서 계속 이 자리에만 여드름이 났구나 하고 떠오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이번 영상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드름은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는지를 알고 계속 같은 자리에 나면은 왜 여기만 계속 날까?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고 또 안 나오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위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시나요? 댓글로 본인이 여드름이 좀 자주 생기는 부위랑 평소 루틴이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이나 댓글로 맞춤 루틴 싹 다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1:1 컨설팅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즐거운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털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